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4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04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이래 때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럴 때 이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접근을.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릴 거예요. 그대로 그리는데 한번 하고 요리 가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예요. 그럼 좋다. 요걸 한번 봐봅시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하나는 등기부거든. 하나는 지적 공부라. 지적 공부인데 지금부터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잘못 적었는 거라. 잘못 적어. 그걸 바로잡는 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등기. 지적법에서 잘못 적은 거 이래놓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 지적법에는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여기에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정. 그러면 이 소유자 있죠. 소유자를 잘못 적었다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로잡아야지. 이게 소유자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 그게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 여러분들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했지. 맞죠?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는 것은 신청인은 신청서에 바르게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뭐다 있다.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럼 공무원이 바로 잡으면 돼요.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예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어.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장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등본 다 고쳐야지.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지.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지. 그게 직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이랍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해관계는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불이익 보는 쪽이 있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뭘로 한다? 신청을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글자가 순서대로 딱딱 가면 됩니다. 등기 파트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럼 여기 나보세요. 요거 제목 있죠? 요 제목이 이거지. 이거 제목이 이거지. 이거 제목이 이거지. 맞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죠. 그죠? 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때 소재, 지분,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청량 안 하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얼굴 붉힐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는 거라. 여러분들 경계 면적이 변했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직권을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설은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이 공식이지, 공식. 맞죠? 네.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지. 그럼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가지고 오라. 그럼 법학에서는 이건 공식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성낙서를 안 써주니까 판결서. 그래서 성낙서 또는 판결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청량, 성과, 도해. 그럼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럴 때. 자, 칠판을 보세요. 제목을 봅니다. 요거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경계면적이 변하잖아요. 그럼 청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갑의 땅이거든, 이게 을의 땅이거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런데 실제 경계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여기인데, 이렇게 잘못 등록됐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지.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을인 것 같으면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응. 그럼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멱살 잡아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안 돼. 오케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 그럼 법원에 가면 판사가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청량 성과들을 들고 들어가야 돼.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문구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1%입니다. 그럼 시험에 뭐를 내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정답입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이해관계는 있다면 안 돼.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다면 된다. 이래 나오는 거지. 맞다, 맞지.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를 법에다가 명문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9개가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가면은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105페이지 제일 위로 가세요. 제일 위에. 표를 보세요. 표에 기억. 자, 적었습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 옆에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 또 되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1.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가 변경.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밑줄 긋습니다. 성낙서. 바로 밑에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서.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해관계입니다. 경계와 면적의 변경으로 소유권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죽었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나? 자르세요. 제한물권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뭐다? 않는다. 좀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서 자 이래 보세요. 요 땅의 소유자 갑, 이 땅의 소유자 을. 그럼 이 토지에 병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경계가 잘못 등록돼가 이렇게 경계를 수정하거든. 수정할 때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이 소리거든. 아니에요. 이때는 이래 생각하세요. 경계가 조금 변한다고 해서 전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 통과됐죠?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직권 등록상 정정 이렇게가 9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갑니다. 기억은 전체를 줄 것이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니은입니다. 니은. 지력도 및 임야도에 대한 필지가 죽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법률 제200 옆으로 갑니다. 옆에 끝에 면적 환산이 잘못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거만 줄 거세요.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리얼 옆에다가 자 요리 오세요. 13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34페이지. 자, 그럼 옆으로 갑니다.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죽었습니다. 지적위원회 의결 됐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 우측에 죽었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그럼 비읍으로 갑니다.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시어선 전체를 줄 것이요. 지적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형입니다. 잘못 입력된 경우 이렇게 딱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는 법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를 법의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럼 그건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할 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 자,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에 쭉 나와. 쭉 나오는데 9개거든. 근데 저는 항상 9번은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지문이 너무 길어요. 오케이?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번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있잖아요. 중요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일어났거든. 여러분들 출제위원도 제 말 들어봅니다. 직권 등록상 정정이 9개거든. 9개인데 시험에 수험생이 공부를 할 때 9개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1번부터 외운다. 9번부터 외운다. 1번부터. 그러면 출제위원도 수험생이 1번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항상 지문으로 띄웁니다. 이 낱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리를 와보세요. 요 흐름을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요 흐름을. 자, 보세요. 지력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이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요 위에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밑에 그 시작 정리 결의서. 이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해야지. 서류. 오케이?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원본을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면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그러면 지목이 뭡니까? 전. 쉽게 봅시다. 애가 태어났지. 주민등록 등본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지. 자동차를 샀지.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럼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등록을 할 때 지목이 뭡니까? 저는 밭이다, 바다이다? 밭. 그럼 저 상태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지. 밭에서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지.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지.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맞아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목이 바뀌었다면 토지의 이동입니다. 그럼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서류.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고쳐야지. 맞아요? 이 고치는 게 무슨 정리다? 지력 정리. 그럼 항상 요 앞에는 요게 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보고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정리가 되는 거라. 그럼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1번은 통과다, 통과 아니다? 통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자, 그럼 또 갑시다. 요리 오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둘 때 여러분들 잡으세요. 키를 딱 잡으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는 없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기서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곱셈을 잘못했다는 소리라. 옛날에 우리나라는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이지, 평. 지금은 제곱미터지. 그러면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이
평에서 제곱미터로 옮길 때 곱셈을 해줘야지. 3.3을 곱해줘야지. 막말로 말하면 공무원이 곱셈,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등록되겠지. 그러면 청량을 다시 해야 됩니까? 계산만 다시 하면 됩니까? 계산. 그럼 청량 안 합니다.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되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은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 등기관의 통지가 있다. 요거를 다른 거를 모르더라 하더라도 등기관이죠. 관공서도 관공서. 그럼 관공서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거는 오늘 배울 거라. 지적위원회 의결, 이거는 오늘 배울 겁니다. 요 밑에 거는, 자, 요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게 토지가 있어. 여기에 토지가 있어. 그럼 이 토지의 지력공부입니다. 똑같은 토지입니다. 그럼 이 토지의 등기부예요, 등기부.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뭐다? 지력공부. 등기부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가.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한다. 그럼 합필을 할 때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에서는 합필을 했어요. 합필했어. 1월 2일 날 합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부에 그럼 합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등기부는 아직 합필 등기 안 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보세요. 애가 1월 2일 날 태어났어. 출생신고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1월 2일 날 사망했어. 아직 사망신고는 안 하고 있다. 그거 충분히 이해되는 글자잖아요.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애가 1월 2일 날 태어났다고 해서 1월 2일 날 출생신고회로 가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맞죠? 네. 며칠 있다가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1월 2일 날은 이 두 토지가 합필을 했습니다. 등기부는 아직 합필 등기 안 했어. 이 상태에서 이 땅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거라. 그럼 은행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의 저당권 등기가 된 거예요. 요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 원점으로 갑니다. 이 두 토지가 대장과 도면을 합필을 했어. 합필 등기하기 전에 어느 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두 토지가 합필을 했으니까 등기소에 합필했다는 사실을 알려요, 안 알려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이 두 토지를 합필하려고 보니까 현재 이 부동산에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니까 등기소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이 토지에는 합필의 제한, 즉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합필할 수 없다. 너희들 이거 합필한 거 다시 뭐 시켜라? 분할시켜라.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그럼 공무원이 아까 합필했지? 그럼 다시 이거를 쪼개면 돼, 안 돼요? 돼. 요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가보세요. 요리로 가보세요. 요 글자를 보면은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한 등기관에 뭐가 있었다? 통지. 그럼 여기서 합필 제한이죠. 제가 뭘로 예를 들었다?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전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소에서 통지 왔다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거는 글자를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지.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지. 지력 청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됐지.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입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가장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거는 30년이 가까이 돼요. 30년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확한 건 아니에요. 1995년도인가 그때부터 바뀌었어. 오케이?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으면 50평 아파트에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150제곱미터에 산다고 그럽니까? 50평 아파트에 산다. 아직도 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평으로 잘못 적었어. 인천광역시라고 적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인천시로 잘못 적었어. 이게 잘못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글자를 잘못 썼다 이 말이지. 그럼 바로 잡으면 돼, 안 돼요? 돼. 외우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거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제일 밑에 3번을 잠깐 보세요.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내요. 그럼 여러분들 제볼게요. 106페이지에 보면 큰 3번에 지적공부의 관리 이르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셋째 줄에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르세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앞에 다시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옆에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뭐다? 없다. 그 아니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는 자,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죽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1번은 27회 때 시험에 나왔고 2번은 30일에 작년에 시험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제 손을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3번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하지. 맞죠? 그럼 서류를 작성하면 글자를 잘못 쓴 거 있지. 맞죠? 그럼 잘못 쓴 걸 발견했다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빨간 줄로 꺼야 안 꺼요? 꺼.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 그래 옆에다가 수정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장부를 수정했다면 비고라네. 이 장부는 수정한 장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 말이 뭐예요?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고치니까 시작. 등록사항 정정. 맞죠? 그러니까 시작. 대상 토지.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장부를 수정했다면 옆에 이 장부는 수정한 장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 말, 그거는 시험, 그게 이제 시험이라 시험. 그런데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등록사항을 잘못됐다는 걸 발견해서 잘못됐다는 걸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그럼 일주일 있다가 고친다, 바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체 없이.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쳤을 때는 색깔을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어드와이더 붉은색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빈칸으로 비워. 붉은색을 빈칸으로 비워. 그럼 요 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거. 이런. 그럼 앞에 거는 시작.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뒤에 거는 시작. 붉은색.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아까 1번은 지체 없이에다가 빈칸.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다가 빈칸. 그래가 시험에 낸 거예요.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은 있잖아요. 절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 그러니까 필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필기도 하지 마세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막판에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럼 이리 오세요. 이제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할 때 소유자 정정을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하는 것이고 요게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쉽게 말하면 이름을 잘못 적었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지. 되죠? 그럴 때는 여기 오세요. 이게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 말입니다. 그 왜 이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이리 오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토지의 표시죠. 그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 보고 고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 뭐 된 토지다? 등기된. 그럼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여기에 이름이 송윤자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도 이름이 송윤자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송유나 펜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이거 보고 그냥 고쳐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뭘로 한다? 직권으로. 그냥 고쳐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공무원이 안 고치는 거라. 그럼 소유자가 야, 그 내 이름 잘못됐다.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있지. 되죠?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미등기. 미등기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거든. 이때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될 때 송윤잔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는 거라 공무원이. 그럼 답은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스스로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적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정답 체크해야 하네요. 해. 맞다고 체크한다. 틀리다고 체크한다. 아니 당연히 그 맞다고 체크하는 거지 틀리다고 체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공무원은 올바르게 적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내 이름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만다. 신청을.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은 다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다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직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직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걸 문자로 해볼게요.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 일어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어드바이더 O.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어덱스다 X. 직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러면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그러나 여기 직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미등기는 직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시험에는 정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할 때랍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내느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시험에 내는 거라. 그래서 아까 9개 있다 했지.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갖고 시험에 내느냐면 서류를 갖고 내요. 서류.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를 정정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거든. 그게 4개가 딱 정해 있어요. 그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제일 위로 가세요. 제일 위로 갑니다. 일단 1번에는 등기된이고 2번에는 미등기라는 거 2개를 묶어보세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그럼 등기된을 갑니다. 지력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해 그 정정사항이 밑으로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썼어요.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X라고 하세요. 지금 소유자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줄 것입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발로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여러분들 등기필정과 등기필 정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그 서류 4개를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둘째 줄 끝에 가족관계 증명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옆에 호적이라고 썼어요. 호적.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들고 가면 돼.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내 이름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때는 호적을 들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아니에요. 호적. 거기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통과. 107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내려갑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있죠. 옆에다가 인천시 화살표 인천광역시. 인천시 화살표 인천광역시. 그러면 이런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둘째 줄에 지력소관청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 다음에 그 지번 부여가 나오죠. 옆에다가 27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7페이지. 옆으로 갑니다. 행정구역 개편 줄 것이에요.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줄 것입니다.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오더와이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자,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게 키죠, 그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워갈 때 뭐라고 배웠냐면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자, 27페이지로 갔다 오겠습니다. 27페이지로 갔다 오는 거예요. 27페이지로. 자, 27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축척 변경 이렇게가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는 거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러면 됐죠? 자, 그럼 뒷장으로 갈게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볼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들어갔거든. 그 들어갈 때, 자, 요거, 자, 좀 전에 제가 여기 말했던 게 지금 요거거든. 요 5개 있죠. 요거를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 정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 이거는 등기법을 2바퀴 돌고 와야 돼. 돌고 통과.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시험에 낼 게 없어. 낼 게 없는데 시험을 3번이나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3번에. 그러니까 31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낸 거라.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자, 요리라 보세요. 어떻게 딱 받아들였냐 할 때 이래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요걸 토지 이동이지.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러면 신청 또는 뭐다? 직과. 되죠? 그러면 신청에는 몇 명이 있다? 3명.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대위신청한다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사업시행자라는 말은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인 거라.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이동 신청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됐죠? 자,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며칠이냐 한다? 10월. 어디다가 신고한다? 지력소관청. 그러면 작년에 요게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시도리사에게 신고한다면 OX다? X.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본다, 시도리사가 본다, 지력소관. 그럼 요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시도리사 이러면 OX다? X. 되죠? 그 다음에 15일이죠. 그럼 딱 요것도 정리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은 날짜가 3개밖에 없어. 하나가 15일, 하나가 60일, 하나가 90일. 그때 15일은 몇 개? 1개. 90일은 몇 개? 1개. 그럼 나머지는 60일. 맞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이다?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나머지는 며칠이다? 60일. 그럼 이제 된 거예요. 되죠? 2번은 그냥 환지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거래요. 돌려주는 거. 그럼 돌려주는 거를 여기 보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 말은 사업이 완료됐지. 완료만 딱 되면 돌려준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해버리지.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신해 줄 수 뭐다 있다. 자, 요것도 또 시험에 났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는 29회 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에 공사가 뭐 됐을 때 준공.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공사를 착공을 했다, 준공을 했다, 지적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되죠? 그러면 착공은 시작이다, 시작 아니다? 시작. 그러면 1월 2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면 시작. 그러면 12월 20일 날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해 1월 2일 날 장부를 정리했다 이면 정리.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토지 이동이 일어나느냐, 장부를 정리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자, 시작. 공사가 준공. 그러면 29회 시험에 낼 때 요거를 답으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오답시다. X. 착공이 아니고 시작. 준공. 시험장에 가면은 이거 얼마나 쉬워요, 글자가. 착공은 시작이잖아요. 맞죠? 준공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이거를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 때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해했죠? 네. 또 이거는 이제 가볍게 끝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자, 108페이지를 갑니다. 108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거기서 2번의 신고를 보세요. 신고 주체, 두째 줄에 끝에 적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되죠? 그 다음 109페이지 갑니다. 4번에 신고 기간, 두째 줄에 며칠? 15일. 5번에 기타 사항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볼 때 두째 줄에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수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그럼 한 칸 밑에 적었습니다. 시공을 보정한 저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 요 동그라미 2번은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는 만들지는 않더라고, 답으로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큰 3번에 토지이동의 시기 이래 나오죠. 자, 적었습니다. 공사가 준공. 옆에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공사가 준공하면 뭐다? O. 공사가 착공하면 뭐다? X. 이해됐죠? 자,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야,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자, 이거를 배우러 가는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제 말 들어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좀 전에 등록상 정정 배웠지. 도시개발사업 배웠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배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지도공부 분실돼서 지도공부 복구하는 거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럼 앞에 배웠던 걸 통틀어서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이게 전부 다 토지 이동이다, 이 말.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가 이제 장부를 수정, 정리해야 돼요. 해. 그럼 결론은 이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지적 정리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제. 그럼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공시법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최종 장부를 정리를 다 해야지. 되죠? 그럼 요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설사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걸 그대로 여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수업 시간에 우리가 들어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시험은 이제 뭐냐, 이럴 때 지도 공부를 정리했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럼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지. 그럼 장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요게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배웁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지력 공부에도 소유자를 등록하잖아요. 그럼 등록됐다면 소유자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소유자를 변했으니까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여기서는 아까 전에 서류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 그래서 아까 소유자를 정정을 하다, 소유자를 정리를 하다. 다시 소유자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고, 정리는 적법하게 변해서 바로잡는 거고. 적법하게 변했다는 건 갑이 을에게 매매했지. 맞죠?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를 갑에게서 을로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 그게 소유자 정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등기부 보고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아까 4개, 오케이? 등기필 정보, 등기관료 통계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그 4개를 보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네. 지금 정리하러 가는 겁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면 110페이지를 가세요. 110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갑니다.
지력 정리라 하면 자 적었습니다. 토지 이동. 여러분들 지력 정리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 소유자 정리도 넓은 의미로 하면 다 지력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지력 공부 정리 대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1번부터 6번까지 묶었어요. 6번까지. 그러면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낱개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시법 시간에 이런 거 다 나오더라 이러면 되는 거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지력소관청은 밑줄을 껐습니다. 토지의 이동. 옆에 줄 껐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소. 한 장 넘기세요.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변동. 한 칸 밑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 감 잡았죠? 자, 요리 오세요. 이거는 시험에 답으로 한 번 만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만들어낼 때. 요리 오세요. 토지에 이동이 있다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소유자가 변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됐다 안 됐다? 돼. 그러면 이게 1위로 오면 Ox다. X. 1위로 가면 뭐다? X. 그러면 기본이다. 기본. 맞죠? 네, 이건 한 번 시험에 답으로 냈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로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죠. 토지 소유자의 정리는 소유자가 변했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지력공부에 등록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자, 위에다가 또 썼어요. 토지의 표시 X. 토지의 표시 X. 그러면 자 시작. 등기필정, 등기관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해했죠? 네. 아까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시작. 등기필정. 오늘날에는 시작. 등기필정보.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정보는 종이다. 전산하다. 전산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옆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 그럼 여러분들 키를 딱 잡을 때 이래야죠. 여러분들 보세요.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럼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보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니까 하나만 제가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하거든. 보고 할 때 4개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들고 갑니다. 한 개만. 그러니까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서 가면 된다. 이 말이라.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23회, 26회, 29회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제 말 들어보세요. 요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중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틀린 거 일어났습니다. 1번에 등기, 2번에 등기, 3번에 등기, 4번에 등기, 5번에 호적 일어났어. 오덱스다 X. 진짜 일어났어요. 진짜 23회 때 호적. 옛날에는 호적이었잖아요. 그럼 오덱스다 X. 자, 그 다음에 이제 26회 때 23회 때 여기다 호적이라고 썼어. 그럼 출제위원도 막상 문제를 내놓고 되돌아보니까 고개가 뒷목이 땡긴다 안 땡긴다? 땡긴다. 그래가 26회 때는 이렇게 썼어.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래 썼어. 등기, 신청, 접수증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죠.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요렇게 돼요. 그럼 조금 어려워졌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오세요. 자, 일어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의 변경사항은 등기에 의한다. 오덱스다 X.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자가 들어가면 소유자가 와야 된다. 표시가 와야 된다. 소유자. 이러네. 이해했죠? 자, 그럼 이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럼 또 시험에 30회 때 시험에 여기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까지 딱 외웠는데 딱 다음 시험에는 뭐라고 하느냐?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이런 거라. OX다. X.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얼마나 이 출제 잘 낸 겁니다. 출제위원회. 오케이? 네.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어요.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있잖아요. 갈로 읽고 2번으로 오세요. 이번에 제목을 봅니다.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제목만 줄 거세요. 그럼 옆에 국유지로 등록한다. 그러면 써버리세요. 그냥 국유지로 등록한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죠. 그죠? 등록 안 된 토지는 막말로 말하면 주인 없는 땅이죠.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통과.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게 큰 2번에 등기 촉탁 이래 놓거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 요것도, 요거와 요거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지금 3개는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가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때 이래 볼게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지도 공부를 정리했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켜서 등기 촉탁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도 공부를 등기소 알려야 되지. 알리는데 이 중에 안 알리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낱말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게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등기 촉탁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보세요. 여기 봅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2개지. 맞죠? 그러면 여기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를 등기해. 지적공부에도 토지의 표시를 등기해. 그러니까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지.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을 이렇게 고쳤지. 고치는 게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 불일치니까 알려줘야지. 일치시키를 알려줘야지. 맞아요? 이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이해합니까? 그래서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보세요. 내가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린다, 안 알린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알린다. 과세 자료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오케이?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이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자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자,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자, 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전. 그럼 여기에 소유자 있지?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이해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요걸 등기 필통지.
오케이? 네. 자, 이리 오세요. 여기 지목이 뭐다? 전. 지목이 뭐다? 전.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목은 토지의 표시거든.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길이다, 지득길이다, 지적. 이걸 먼저 이렇게 고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는 뭐다? 대. 여기는 뭐다? 전. 그럼 일치시켜서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 이게 시작. 등기 촉탁.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자 할게요. 맨 먼저 쓰는 거는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고치는 게 시작. 지적 정리. 오케이?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부가 일치시켜서 알리는 게 뭐다? 등기 촉탁.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는 대, 여기는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시켜서 알려야지. 여기 무슨 촉탁?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안 하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바다거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을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없는데 등기 촉탁을 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유자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지. 요게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럼 이제 소유자가 등기소로 가야 돼. 소유자가 등기소로.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지. 요게 시작. 소유권 보존 등기. 맞다, 맞다. 시작.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가서 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촉탁한다는 말은 성립한다는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답만 닦으세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존재한다는다? 아니. 그럼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신규 등록 한 개만 등기 촉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유자 변동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 오세요. 이리 오세요. 칠판을 봅니다. 등기 촉탁은 등기 촉탁은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적 공부를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소유자는 토지 표시 이단이다? 이게 아니요, 화살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시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올라가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올라가는 거다. 내려오는 거다. 내려오는. 여기 아까 소유자가 했을 때 내려오는 거지. 올라가는 게 등기 촉탁이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물으면 이래 하세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 촉탁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 이단이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 촉탁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제가 왜 이래 하느냐면은 신규 등록은 시험에 7번 나왔어요. 옛날부터. 요즘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와. 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옛날에 문제 없습니다. 1번에 등록 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에 등록상 정정, 5번에 신규 등록. 그럼 답은 뭐다? 신규 등록. 그럼 다음 중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1번에 등록상 정정, 2번에 축척 변경, 3번에 합병, 4번에 신규 등록, 4번에 등록 전환, 5번에 소유자 변동. 이게 시험이 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지, 답. 맞다, 맞다. 맞아.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썼던 말. 1번에 이사도로 덩컨, 2번에 에디트 비어프, 3번에 루살롬에, 4번에 에바페론, 5번에 송연아. 그러면
송윤아가 답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규 등록 안 하는 거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했어요. 그럼 아까 요거는 요 서류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는 시험에 내지 않는데, 그럼 다시 합니다. 소유자가 변해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서 알린다, 안 알린다? 저당권. 알린다, 안 알린다? 그냥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외를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해야 하네요? 해. 소유권 외에는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당연히 안 알리는 거지. 소유자가 변했을 때만 알리는 거지. 맞다. 맞아. 여기 소유자잖아요. 소유권 이외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 표는 안 쓰고 있죠? 네. 그럼 소유권 이외는 이름 등기비를 통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갑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면 등기부와 일치 등기 촉탁을 해야 돼. 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리로 요거를 지워버렸구나. 여기 있네. 자, 요리 와보세요. 여기서는 시험에 낼 때 두 개를 외우면 되거든. 하나를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지. 그럼 바로 잡아야지. 맞죠? 그럼 바로 잡는 거는 신청 아니면 직권을 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신청은 몇 사람? 세 사람. 맞죠?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답입니다.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은 소유자가 신청했어. 내용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알릴 필요는 없어.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한 건 알려야지. 대위 신청한 건 알려야지. 직권을 한 건 알려야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의의를 가보시죠. 115페이지입니다. 다시 할게요.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 등기촉탁입니다. 의에 동그라미 3, 4번을 묶으세요. 3, 4번을 묶으세요. 자, 보세요. 3번입니다. 신청해온 것이든 직권이든 토지동 정리를 한 경우는 모두 등기를 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칩니다. 신규 등록. 경우에는 아직 줄 것입니다.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적 공부에 죽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올라가는 거다, 내려오는 거다.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게 등기촉탁.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등기촉탁 대상 1이 나오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그 개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신규 등록 제외, 그것만 줄 거세요. 여기서 신규 등록 포함이라면 끝자이다. 끝자. 되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 갑니다. 지적전의 통지입니다. 의의를 갑시다. 의의.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등록하거나 지는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나 토지를 토한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115페이지 보고 있어요. 의의 두째 줄 끝에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 이래 나오죠. 그러면 그 밑에 2번으로 오세요. 이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1번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다? 직과. 2번에 누가 했다? 지적소관청. 3번에 복구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직과. 4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직과. 5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직과. 행정구역 개편의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과. 그럼 1번부터 6번 묶었죠? 옆에다가 직권. 그러면 3번 제 손을 잠가보세요. 3번 지적공부 복구죠. 복구는 분실했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 잡는다. 직권으로 다시 소유자의 신청으로 새로 만든다. 직권으로 새로 만든다. 직권. 직권입니다.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 다음에 7번에 대위 신청 줄 거세요. 8번에 도시개발 사업 줄 거세요. 그러니까 대위 신청했으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대위 신청 글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그러면 8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누가 했다? 사업 시행자. 감 잡았어요. 네. 9번에
지력소관청이 골줄 꺼세요. 소유적인 거다. 지력소관청에 있다. 지력소관청. 네,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은 그 3번이 키입니다. 3번이. 그 3번에 보면은 1번으로 갈게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여러분들 여기는 15일이 키가 아닙니다. 앞에 글자가 키입니다. 앞에 글자가. 그 다음 밑에 2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지도공고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자, 이리 오세요. 요거는 하나는 15일이고 하나는 7일인데 15일, 7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앞에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정리합니다.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지도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오세요. 소재 이래 나오죠?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러면 소재를 변했죠? 그럼 대장을 고쳤지.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지목이 변했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지목이 변했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면적이 변해 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는 요래 나오지. 경계좌표는 등기부에는 등기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요 네 개는 등기대상 이단이다? 이다. 그러면 요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요거는 시작.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변했다면 알린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고쳤다, 안 고쳤다? 고치고 난 다음에 고쳤다는 걸 이리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촉탁했던 내용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다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며칠? 10월. 이거는 글자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니까 지도공부 등록하고 바로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지. 이거는 갔다가 와서 알리는 거고. 오케이. 네.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